지금 대기의 순환하고 해수의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저번에 우리 잠깐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나 혹시 요거? 태양 복사 에너지랑 이거 지구 복사 에너지인데 태양 복사 에너지랑이 과잉된 쪽이 부족한 쪽으로 에너지가 이동을 한다는 얘기. 이때 대기와 해수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동한다는 얘기를 했었었어. 그 얘기를 자세하게 하는 거야 지금 현재. 그 전에 뭐부터 보느냐면 그래 지구가 만약에 좌전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면은 가만히 있었다면은 그럼 여기는 상승 기류가 발생할 거예요. 왜 이쪽이 더운 지역이니까 여기는 추우니까 하강 기류 이렇게 해서 공기가 흘러간단 말이야. 이렇게. 요거를 헤들리가 제안을 했어요. 헤들리가. 근데 하긴 했었다 우리가 근데. 저번 시간에 했던 자국이 여기 남아있네. 그대로 남아있다. 했네. 하긴 했네요. 아무튼 이런데 이때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이 공기가 상승한 공기가 여기는 하강하고 여기는 상승하는데 이 상승한 공기가 그러니까 고위도 쪽으로 극지방으로 이동을 하다가 한쪽으로 쏠려버려 지구 자전 때문에.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퍼져나간다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찬 공기가 만나가지고 상승 기류가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순환 세포로 만들어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열에 의해 가지고 직접적인 순환 현상은 뭐냐면 여기는 더운 공기에서 위로 상승하잖아. 더운 공기에 가다가 아래로 쏠릴 거 아니야. 이렇게 퍼져 나오는 거 아니야. 이 순환 자체가 열에 의한 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열에 의한 순환은 우리가 직접적인 순환이라고 얘기해요. 직접 순환. 이런 직접 순환을 다른 말로도 뭐라 그러냐면 헤들리가 제안을 해서 헤들리 순환이라 그래.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 열에 의해서 순환하는 게 아니라 공기가 가다가 퍼져나가고 그다음 남은 공기는 최고로 가겠지 이런 식으로. 이쪽은 직접적으로 순환할 수밖에 없겠지 우리는. 찬 공기가 아래로 가다가 더운 공기가 만나가지고 위로 상승하는 거니까. 이쪽에서 일어나는 순환은 직접적인 순환이라는 거야. 직접 순환. 여기는 직접적인 순환이 아니야. 열에 의해 올라가다가 지구 자전 때문에 공기가 더 이상 위로 가지 못하고 아래로 하강하는 상황이 돼서 퍼져나가다가 만나가지고 순환하잖아.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간접 순환이나 간접 순환. 실제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이 사람이 연구했어요. 원래는 누구냐면 페렐이라는 사람이에요. 페렐. 그래서 페렐 순환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페렐이 헤들리보다 후배야. 헤들리가 선배야. 선배 이름 집어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쪽은 극지역에서 일어나는 순환에서 우리가 극순환이라고 해요. 극순환. 이 순환이 열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였잖아. 방금 전에. 그렇지? 이거 빼야 되겠다. 더 이상 너무 힘들다. 그다음에 지금 치아 치료 때문에 임플란트 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마스크를 썼는데 너무 힘들다. 직접 순환이라고 그래요. 됐죠? 이렇게. 이거 그대로 그려볼게. 근데 북반구는 시계 방향으로 다 모든 게 움직여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무역풍. 그다음에 여기는 위로 올라가는데 시계 방향으로 간다고요. 바람의 방향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시계 방향이라고요. 됐죠? 남반구는 뭐냐면 사실은 원리가 똑같은 원리라서 아주 헤들리, 페렐, 극순환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남반구는 어차피 데칼코마니로 가면 돼요. 데칼코마니로. 접었다가 피면 되지. 이렇게. 됐나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부는 이 바람을 이용해서 실제 무역을 했기 때문에 무역풍이라고 불러요. 무역풍. 그 다음에 이쪽의 바람은 우리가 편서풍이라고 부릅니다. 서쪽에서 치우쳐서 분다 해서 편서풍. 우리나라가 바로 편서풍 지대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편서풍. 혹시 남반구를 했나 혹시? 남반구에 해류 이름 적혀있나 봐봐. 남반구. 남극순환 해류라든가 남적도 해류 이런 거 얘기했나? 그런 거 없어. 북반구만 했어요? 오케이. 북반구 봅시다 그러면.
얘가 북동무역풍이에요. 원래 사실은 다 하는 게 맞아 원래는. 네. 요즘에는 이게 교과에도 많이 빠져가지고 그랬지만 얘는 극동풍이라고 불러요. 아무튼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야. 이 부분. 편서풍하고 북동무역풍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세계지도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 간단하게. 됐고요. 간단하게 그려봅시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잘 그려야 돼요. 위도가 잘 맞아야 돼. 요즘 되면 되겠지. 요즘 그래서 하면 되겠죠. 요즘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어요. 이렇게 그렇게 적도 근처가 대충 어디 있냐면 요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요쯤 이렇게 있다고 보면 돼. 적도 근처가. 그러면은 저거 그림을 그대로 먹을게. 북동무역풍이 부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되지. 남동무역풍 아래쪽에 있는 무역풍도 적도 아래쪽에 데칼코마니 이렇게 같이. 됐죠? 그 다음에 편서풍이 부는 걸 그대로 한번 그려. 우리나라 지역 근처니까 편서풍 부는 지역을 아래쪽으로 생략할게요. 일단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바람의 영향 때문에 바닷물도 똑같이 움직이잖아. 우리 엘니뇨 얘기할 때 했었던 것처럼. 맞지? 무역풍이 정상일 때 찬바닷물이 좀 쏠려가. 여기 인도네시아가 있다. 서태평양이야. 여기가 인도네시아. 이쪽이 페루 지역이에요. 동태평양입니다.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해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봐봐봐. 그러면 이쪽은 적도 근처지. 당연히 따뜻한 바닷물입니다. 요 무역풍에 따라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해됐죠? 다음에 편서풍 따라서 바닷물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됐지? 그러면 이 바닷물이 이동인데 이름을 외우는 게 먼저 중요한 게 아니야. 요것도 이해를 합시다. 이 바닷물이 이렇게 이동한 해수의 흐름이 이동한 것은 뭐 때문이야? 무역풍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맞지? 얘는 편서풍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됐지? 그런데 이 물이 가다 보면은 지형적 영향 때문에 여기에 섬도 많이 있고 지형으로 막혀 있잖아. 막혀 있으니까 이 바닷물이 어떻게 될까? 가다가 위로 상승하겠지. 막혔으니까. 얘는 물론 이렇게 아래로 갈 거야. 얘는 하지만 생략하자고. 응? 남반구는. 여기에도 있잖아. 여기도 오스트레일리아도 있고 있잖아. 됐나? 자, 다음에 이쪽의 바닷물을 맞춰 편서풍이야. 편서풍에 의해서 이동하는 바닷물이란 말이야. 아메리카 대륙이 있잖아. 또 어떻게 될까? 당연히 퍼져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됐나? 이유? 오케이. 그 다음 이제 이름을 봅시다. 이제. 오케이. 얘는 제일 처음에 적도의 위쪽에서 흘러요. 그래서 북적도 해류라고 부르고 북적도 해류. 얘는 뭐라고 이름 붙일래 그냥 참고로. 남쪽에 있는 적도의 남쪽이니까 복잡하게 뭐 있어. 남적도 해류지. 쉽죠? 뭔 얘기지? 그래. 다음에 이어볼게. 편서풍 때문에 생기는 해류라고요. 편서풍 때문에. 왜 파란색으로 그렸을까? 고위도니까. 고위도니까 얘보다는 찬 바닷물이니까. 자, 편서풍 때문에 생기는 요 바닷물이 태평양의 북쪽에서 이동하는 해류입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해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북쪽도 해류나 남쪽도 해류나 북태평양 해류는 뭐 때문에? 순전히 여기 있는 바람 때문에 생기는 해류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이 해류는 바람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지.
지형적 영향으로 막혀서 생기는 해류잖아. 맞지? 그 얘는 영향이 다른 거야. 해류가 흐르는 원인이 다른 거지. 바람이 아니란 얘기지. 지형적 영향 때문에 생기는 해류야. 이 지역이 일본 지역이잖아. 여기를 이렇게 훑고 지나간단 말이야. 중학교 때 배운 적은 있어. 쿠로시오 해류라고 배운 적은 있어. 쿠로시오라는 뜻이 뭐냐면 얘가 멀리 인공위성으로 관찰을 해보면 이 바닷물이 되게 검은 색깔이 나. 검다란 뜻이야. 검다란 뜻. 일본의 어떤 지역이 아니라 아무튼 얘는 지형적 영향 때문에 쿠로시오 해류가 일본 근처를 지나가는 해류입니다. 얘가 원줄기죠. 쿠로시오 해류. 여기서 이제 갈라져 나와서 해류들이 여러 가지가 황해난류, 동안난류, 북한을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근처를 들어온단 말이야. 아무튼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는 어느 나라가 있냐면 캘리포니아 나라가 있거든. 근데 그 이름 따라서 캘리포니아 해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북쪽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요 전체를 순환하는 형태로 돼 있잖아. 순환하는 형태로 요 지역이 아열대 지역이라고 그래서 아열대 순환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요 정도는 알아두세요. 아열대 순환이라는 표현을 써요. 됐죠? 요거만 다른 것도 한 거 있나? 추가적으로? 응? 남구 순환을 얘기해서 오케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네. 그래. 남쪽도 편서풍이 불잖아. 요 편서풍. 맞지? 편서풍 때문에 생기는 이 순환이 바로 남국 순환해류야. 근데 얘는 특이해. 이 남국 순환해류. 순환한다는 거잖아. 해류가 왜 순환을 하냐면 여기는 섬이 별로 없고 지형이 별로 없어. 물론 여기 있긴 있다. 남아메리카가 있긴 있지. 그치? 있긴 있지만 여기에서 물론 갈라져서 이렇게 해류가 가긴 합니다. 하지만 요 해류는 여기는 지형이 많잖아. 편서풍이 여기서 나눠지잖아. 막 지형이 많잖아. 하지만 여기는 지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남극은 계속 이 순환을 해요. 남극 순환. 아래쪽이 남극이잖아. 됐죠? 남극 근처에서 남극 위쪽에서 여기서 흐르는 순환해류. 계속 이렇게 순환합니다. 남극 순환해류라는 말을 붙이는 거야. 여기 편서풍 때문이야. 요걸 알아둬야 돼요. 북쪽도 해류, 남쪽도 해류, 무역풍 때문에, 편서풍 때문에는 북태평양 해류, 그 다음에 남극 순환해류. 됐죠? 나머지는 다 지형적 영향으로 생기는 해류입니다. 요 정도. 또 특이하게 한 거 있나? 됐나? 요 정도는 다 같이 알아두시다. 요것 때문에 생기는 해류입니다.